청춘 남녀가 외딴 섬에 모이거나 솔로 남녀들이 가명을 쓰며 합숙하거나 전남친 전여친들이 한데 모여 대놓고 환승을 하기까지 다양한 연애 프로그램들이 시즌을 거듭하며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출연진들의 발언이 유행어가 되거나 패러디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연애 중계 시대. 연애 프로그램이 인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들 괜찮은 걸까요? 혼자가 편해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한 마케팅 회사가 실시한 미혼 남녀의 연애관 조사 결과의 한 토막인데요. 비연애 중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왜 연애를 하지 않는지를 물어본 결과 나온 대답이라고 합니다. 참, 이 조사에서 미혼 남녀 10명 중 6명은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거나 연애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는데요. 솔로의 비중이 상당하네요. 통계청에서도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에서는 19세부터 34세 연령대의 미혼 비중이 8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리나라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 주 평균 연령대인 30세부터 34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혼 상태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연애와 결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상대를 만나기 위해 노력할 것 같은 청년들이 혼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등의 이유로 솔로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비혼, 비연애 트렌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반인들이 출연한 연애 리얼리티 콘텐츠의 인기는 매우 높죠. 현실의 나는 연애에 별 관심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연애를 보는 것에는 열광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최근 발표된 한 논문의 분석이 흥미로운데요. 해당 논문은 일반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20대에서 30대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 연애담을 통한 간접 경험과 대리 만족을 일반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30대 남성 시청자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흥미롭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인 것 같다고 말했고요. 20대 여성 시청자는 출연자들이 같은 나이대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여러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사랑에 대해 좌절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연애 욕구를 해소하는 통로가 되었고, 현실에선 쉽지 않은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고 공감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것이죠. 한 심리학 교수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노멀 크러쉬 문화가 급증했다며 시청자 사이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찾는 동일시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부작용도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논문의 인터뷰 참가자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변하면서 이를 시청하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고 언급했고요. 다른 응답자는 일반인 출연자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소비되는 것이 괜찮은지 우려스럽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연예인 중심의 프로그램에 비해 재미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진이 과장된 편집과 자극적인 연출이라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고, 실제로 소위 악마의 편집으로 출연자가 실제로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편집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면서 해당 출연자에게 악플이 쏟아지거나 비난이 집중된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출연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가 작년 8월 일반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연진의 나이, 출신 지역 등을 통해 상대방을 평가하는 차별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와 비슷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일반인이 연애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문제, 이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함께하며 공감하고 대리만족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자극적인 편집과 연출로 출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해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일반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우선 제작진은 출연자의 인격권이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일반인 출연자 역시 출연 여부를 결정할 때 이번 출연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자기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방송 내용을 좀 삭제하고 싶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을 보면은 본인의 동의하에 출연료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방송에 나갔고, 사실 이게 방송사의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분들에게 자기 사생활을 좀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자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청자이자 이용자인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을 즐겁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떠도는 내용만을 믿고 출연자를 무조건 비난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 냉정하고 현명한 이용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JTBC 이혼 숙녀 캠프 새로 고침 등 이들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혼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방송가에서는 이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예능 및 드라마 프로그램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죠. 이들 프로그램에서는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부터 이미 이혼을 한 부부의 사례, 심지어는 가상이혼과 같은 파격적인 내용도 등장하는데요. 이혼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또 문제는 없을까요? 이혼 소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우선 과거와 달리 이혼을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존중하게 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는데요. 주변에서도 쉽게 이혼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역시 많아지면서 이혼에 관심을 갖거나 공감할 수 있는 시청자층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죠.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32만 6천 건이었던 혼인 건수는 2023년에는 약 19만 4천 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이혼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중문화 평론가는 모든 콘텐츠는 시대를 고스란히 반영한다며 이혼이 과거보다 흔해지고 이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이혼과 관련된 콘텐츠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혼이라는 소재가 사람들의 관심을 잘 이끄는 점이 이혼 관련 프로그램의 인기를 설명해주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혼을 선택한 것인지, 또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사연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 비교하면 또 어떤지 등 이혼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사람들의 이혼 전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의 갈등, 또 파경 등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혼 과정의 자극적인 면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소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혼 콘텐츠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혼 콘텐츠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죠. SBS 드라마 구파트너는 2024 파리올림픽 중계로 한동안 결방까지 했지만 최고 시청률 21.2%라는 성공적인 시청률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JTBC 이혼 숙녀 캠프 등과 같은 또 다른 이혼 소재 프로그램 역시도 인기를 끌며 각종 SNS 플랫폼에 쇼폼으로 재생산되는 등 화제성을 입증했죠. 이혼 사례가 늘고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서서히 거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자신의 이혼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일반인이 등장하는 이혼 프로그램들도 크게 늘어났고요. 그야말로 이혼 콘텐츠 전성시대라 할 만한데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들 이혼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혼을 너무 가볍게 다루게 되면서 자칫 이혼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관련 콘텐츠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요? 우선 이혼을 소재로 한 콘텐츠에는 대부분 당사자들이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등의 자극적인 장면 노출과 사생활 침해, 출연자의 인격권 침해 논란이 엮이는데요.
이온이라는 소재 자체의 자극성에 더해 시청자의 몰입도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기 위해 또 유사한 소재의 경쟁 프로그램에 시청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과한 연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부 이온 관련 프로그램에서 부부 갈등을 과장되게 부각하고 폭력, 욕설 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아예 없던 상황을 만들어내는 등의 악마의 편집 논란과 출연자에 대한 악플 방치 등의 인격권 침해 관련 논란 등 역시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온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는 해당 드라마 에피소드가 실화임이 밝혀지며 아무리 각색하고 내용이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온 관련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동 출연자들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이온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 아동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혼 위기 속 부부가 갈등하는 모습을 다룬 방송에서 해당 부부의 아이들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심지어는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장면들이 여과 없이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더욱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재발의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아동 출연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제작진이 먼저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제작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국내 방송심의 규정 중 어린이 청소년 보호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장비와 함께 아동 출연자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의무와 노출 최소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시정 광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아동의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혼 소식 등이 담긴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에 미성년자 자녀들의 초상이 공개될 경우 해당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 광고 심의를 통해 동일한 인격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온 콘텐츠의 인기는 이온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상과 달라진 흐름 등을 시의적절하게 담아내는 것은 미디어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온을 소재로 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악마의 편집,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 등으로 자극성을 극대화해 이온을 다루려는 미디어의 태도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반인이 출연하는 이혼 프로그램도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혼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절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아동의 인격을 보호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일 텐데요. 제작진은 물론이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우리도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호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온이라는 소재를 시청률과 화제성에 매몰돼 가볍고 자극적으로 다뤄 소비하기보다는 달라진 시대와 사회 속에서 가족의 의미, 결혼과 이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사고의 장을 넓히는 화두로 삼아 진지하게 접근해 다뤄보려는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